여명이 안개처럼 스며드는 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D그룹 본사 회장실. 정석현 회장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손에는 최민준 비서실장이 막 건넨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최근 D그룹 공채로 입사한 신입 사원들의 불손한 태도와 인성 문제가 연일산에 게시판을 달구고 심지어 이사회에서까지 심심찮게 안건으로 오르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회사 배지만 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더군. 우리 D그룹 이름값만 믿고 거들먹거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해. 정 회장은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매서운 눈빛에는 착잡함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문득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백발이 눈에 들어왔다. 퇴임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시점, 그룹의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잦을 문제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최 실장, 오늘부터 내 모든 공식 일정을 비워주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네. 결심을 굳힌 정 회장은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탈의실로 들어가 평소 즐겨 입던 수십억 원짜리 명품 정장 대신 빛바랜 스웨터와 낡은 면바지로 갈아입었다. 머리에는 값싼 등산 모자까지 눌렀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영락없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다. 세련된 백발은 감췄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어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모습으로는 D그룹의 총수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짐작하지 못할 터였다. D그룹 본사 건물에서 두어 블록 떨어진 골목길에는 직원들이 즐겨 찾는 아담한 카페가 하나 있었다. 블룸 카페, 블룸 캐페이. 라는 예쁜 이름의 이 장소는 특히 점심시간이면 D그룹 직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인기 휴식 공간이었다. 정 회장은 이곳이야말로 직원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카페에 들어선 정 회장은 가장 구석진 자리를 택했다. 그곳에서는 카페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는 가방에서 낡은 신문지를 꺼내 펼쳤다. 물론 신문은 위장에 불과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주변의 움직임과 대화 소리에 곤두서 있었다. 그때 카페 안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정지연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조하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지연이 정 회장의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 회장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다.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저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향해 있었다. 과연 우리 D그룹 직원들은 저 아가씨를 어떻게 대할까? 정오가 되자 예상대로 여러 무리의 젊은 남녀가 카페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목에 걸린 D그룹 사원증이 정 회장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오늘 아침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로 그 신입 사원들인 듯했다. 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지금부터 펼쳐질 장면들이 그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었다. 카페에 들어선 신입 사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안방인 양 요란한 목소리로 떠들며 카운터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D그룹 합격생이라는 자신감이 철철 넘쳐 흘렀다. 정 회장은 신문 너머로 그들의 행색을 유심히 관찰했다. D그룹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 번쩍이는 최신 스마트워치,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표정. 아, 이 집 커피 나오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던데. 우리 주문부터 하고 자리 잡자. 덩치 큰 남자 신입사원이 일행을 재촉했다. 지연은 카운터에서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블룸 카페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5잔, 근데 엄청 빨리 좀 줘요.
우리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화려한 차림의 여자 신입사원이 턱짓을 하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지연의 표정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프로다운 미소로 답했다. 네, 손님.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D그룹 직원이신가요? 직원 할인 적용해 드릴게요. 신입사원들은 서로 눈을 흘깃하며 비웃음을 참는 듯했다. 역시 알아보네. 맞아요. 우리가 바로 D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이죠. 한 남자 사원이 으스대며 말했다. 지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고 음료 준비를 시작했다. 신입사원들은 가장 좋은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시끄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한 톤 높았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음료가 준비되는 동안 한 남자 신입사원이 카운터 쪽을 힐끔거리며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야, 저 알바생, 대학은 나왔으려나? 우리 D그룹 면접은 꿈도 못 꿀 스펙 같은데. 그러자 다른 여자 신입사원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우리처럼 밤새워 스펙 쌓고 치열한 경쟁률 뚫은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저런 애들은 평생 저런 알바나 전전하다 끝날 인생이야. 그들의 경멸 어린 대화가 조용한 카페 안에 묘하게 울려 퍼졌다. 정 회장의 손에 들린 신문지가 미세하게 바르르 떨렸다. 그는 지연의 반응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지연은 그들의 모욕적인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음료를 만들고 있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5잔 나왔습니다. D그룹 직원 할인 적용해서 총 15,000원입니다. 지연이 쟁반에 커피를 담아 건넸다. 한 신입사원이 카드를 건네며 투덜거렸다. 에게, 이것도 할인받은 거예요? 우리 본사 구내 카페는 훨씬 더 싸던데. 여긴 뭐 이렇게 비싸? 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손님, 저희는 외부 협력 카페라 본사 직영점과는 원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최대한 할인 적용해 드린 금액입니다. 신입사원들은 음료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한 남자 신입사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대뜸 인상을 팍 찌푸렸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설탕 좀 더 달라고 해.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 신입사원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카운터를 향해 외쳤다. 어이, 알바생. 설탕 좀 더 가져와 봐요. 정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지연은 이번에도 밝은 표정으로 설탕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 설탕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서비스는 기본 아닌가? 뭘 당연한 걸 가지고 생색은 남자 신입사원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지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갔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신문을 탁소리 나게 접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선 정 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중압감이 묻어 있었다. 최 실장, 오늘 내가 블룸 카페에서 본 아르바이트생 말일세. 젊은 여성인데 명찰에 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 친구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봐 주게. 정 회장의 엄중한 목소리에 최 실장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했다. 네,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 회장은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신입사원들의 추태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정지연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그들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그를 참을 수 없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저런 인성을 가진 자들이 D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라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들어와 정중히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지시하신 정지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회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블룸 카페의 정지연 아르바이트생은 최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본명 정지연, 금년 23세. 현재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이며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D그룹 창업주이신 고 정인수 명예회장님의 외손녀입니다. 뭐시? 정인수 명예회장님의 외손녀라고 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상치 못한 사실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어떻게 그런 아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단 말인가? 최 실장이 자세한 내용을 덧붙였다. 정지연 씨는 D그룹에 입사하기 전 밑바닥부터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며 주변에 알리지 않고 친구가 운영하는 블룸 카페에서 가명 대신 본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하고요. 정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럼 정지연 양은 내게도 먼 친척벌이 되는 셈이군. 그 아이 할아버지가 내겐 숙부님이셨으니. 네, 회장님. 외가 쪽으로 먼 친척 관계이십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지연 씨는 그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소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일부 중진 멤버들은 그녀가 장차 D그룹의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될 것이라 공공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단단히 계획을 세우는 듯 번뜩였다. 그렇군. 아주 잘 됐어. 최 실장, 오늘 그 블룸 카페에 있던 신입 사원들 명단 빠짐없이 확보하게.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겠네. 해당 신입 사원들과 그들의 직속 부서장, 팀장들까지 전원 참석시키도록. 최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의 장소는 본사 대회의실이 아닐세. 바로 그 블룸 카페로 정하게.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말고 그저 내일 오후 2시 블룸 카페에서 모두 대기하라고만 전해주게. 최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다시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펼쳐질 모든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줄 절호의 기회였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블룸 카페 앞은 때 아닌 진풍경이 펼쳐졌다. 최고급 정장을 빼입은 D그룹의 임원들과 잔뜩 긴장한 표정의 신입 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카페로 소집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회장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번잡한 카페로 부르신 걸까요? 한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른 임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 말입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무언가에 단단히 경로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일은 아닐는지.
신입사원들은 더욱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다. 특히 어제 블룸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던 5명의 신입사원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혹시 우리 어제 일 때문에 키가 큰 남자 신입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물었다. 옆에 있던 여자 신입사원이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에이, 설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회사 업무 관련해서 간단히 지시하실 게 있으신 거겠지. 그때 정 회장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카페 앞에 스르륵 멈춰 섰다. 모든 임원과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다. 차에서 내린 정 회장은 그들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정 회장의 한마디에 모든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카페 안으로 향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카운터에서는 정지연 씨가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정 회장이 들어서자 그녀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처럼 프로다운 자세로 돌아왔다. 정 회장은 주저없이 지연이 일하는 카운터로 직접 걸어갔다. 임원들과 신입사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뒤따랐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연 양, 오늘도 고생이 많구먼. 정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어제 오셨던 손님이시네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 회장 뒤에 도열해 있던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지연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우렁차게 외쳤다. 정지연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경외감마저 묻어났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카페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이 기이하고도 드라마틱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신입사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다. 특히 어제 지연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무시했던 5명의 신입사원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신입사원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냉철했다. 자네들, 어제 이 카페에 왔었지? 신입사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정 회장이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섰다. 너희가 어제 그토록 하대하고 무시했던 저 아르바이트생이 앞으로 너희의 인사고과를 결정할 수도 있는, 어쩌면 너희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지도 모르는 인물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겠지? 카페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신입사원들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이마에 맺혔다. 정 회장의 말은 그들의 귀에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정지연 양은 바로 우리 D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정인수 명예회장님의 단 하나뿐인 외손녀일세. 정 회장의 낮지만 엄중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이 자리를 택했다는 사실이지. 너희 같은 온실 속 화초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단 말이다. 신입사원 중 하나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감히 그런 무례를. 정 회장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입 닥치거라.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이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갖추는 태도다. 만약 저 아이가 D그룹 창업주의 외손녀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한들 너희들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가 과연 용납될 수 있었을 것 같은가? 카페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살얼음판 같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은 당혹스러움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 회장이 천천히 신입사원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희들이 D그룹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지? 고작 서너 달? 그 짧은 시간 만에 D그룹의 이름값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는 천박한 태도부터 배웠다면 그건 비단 너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의 서슬퍼런 시선이 신입사원들의 직속 상사들인 부장, 팀장급 간부들에게로 향했다. 임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신입사원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로군. 이런 썩어빠진 인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다들 뭘 가르친 게냐. 정 회장이 다시 지연을 바라보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양, 미안하네. 내 직원들이 자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무례를 범했구먼. 이 늙은이가 대신 사과하겠네. 지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제 정체가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정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야. 자네의 그 겸손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내가 우리 D그룹 젊은이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진정한 정신일세. 직급이나 배경, 지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존중을 아는 마음 말이야. 그는 다시 싸늘한 표정으로 신입사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내가 이 자리를 특별히 마련한 것은 자네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D그룹은 단순히 돈만 버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기여해야 하는 공적 조직이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의 핵심에는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신입사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깊은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가 그들의 표정에 역력했다. 특히 어제 가장 무례하게 굴었던 남자 신입사원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내일부터 자네들은 전원 D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걸세.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추상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몇몇에게는 응분의 징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자네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진정한 D그룹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교훈임을 명심하도록 하게.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엄중한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D그룹의 기업 문화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직시하게 된 순간이었다. 정 회장이 다시 지연에게 말을 건넸다. 지연 양, 혹시 괜찮다면 내일 본사로 좀 와주겠나? 자네와 따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네. 지연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다음 날 D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다. 정석현 회장은 창가에 서서 분주히 움직이는 서울 시내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깊게 팬주름진 얼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회장님, 정지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들어오시게. 지연이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섰다.
어제의 소박한 카페 유니폼 대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침착한 걸음걸이와 반듯한 자세에서는 젊은이다운 우아함과 당당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카페에서 보였던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뭔가 다른 깊이와 아우라가 엿보였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다. 어서 앉게. 지연 양, 어제 일로 많이 놀랐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네의 정체를 드러내버려서 이 늙은이가 도리어 미안하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지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사실 저도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공개될 줄은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연 양,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굳이 자네의 신분을 숨기고 그 카페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나? D그룹의 자네 할아버님의 외손녀라고 밝히고 들어왔다면 훨씬 더 편하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일세. 지연이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D그룹의 진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지연이라는 이름, 창업주 외손녀라는 배경을 업고 회사에 들어갔다면 모두가 저를 특별하게만 대했을 겁니다. 그런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얻는 경험은 진정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특별 대우받는 것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아무런 꾸밈 없는 현실을 직접 부딪히며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제가 D그룹의 일원이 되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경청했다. 과연 내 숙부님의 손녀답구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참으로 깊고 현명해. 참으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 나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그런 값진 경험을 미리 해보았더라면 지금의 D그룹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구먼. 최 비서실장이 향긋한 차를 내오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정 회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음미하듯 마셨다. 지연 양, 솔직히 한번 말해보게. 어제 그 철없는 신입사원들의 무례한 태도. 혹시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겠지? 지연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흐려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은 무례한 태도나 발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종종 겪었던 일입니다. 특히 저희 카페에 D그룹 직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은 정말 친절하시고 예의 바르시지만 간혹 일부는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특권층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를 하대하거나 주문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거나 심지어 반말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렇군. 내가 어렴풋이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게로군. 내 불찰이 크네. 하지만 회장님,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불쾌한 경험들을 통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직급이나 회사 이름,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대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D그룹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때의 경험과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란 말일세. 자네야말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D그룹의 인재상일세. 단순히 학벌이나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존중을 아는 사람 말이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다. 이것은 우리 D그룹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 인턴십 프로그램일세. 물론 자네에게는 어쩌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와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며 자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는 것은 어떻겠나. 지연은 정중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사함과 함께 미묘한 고민의 빛이 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다니요. 하지만 솔직히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일세.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해보게. 저는 아직 세상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더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블룸 카페에서의 짧은 경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D그룹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제가 가진 역량을 펼치고 싶은 꿈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정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봐. 지금 당장은 좀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는 뜻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중에 D그룹에서 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데 분명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 회장은 지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 아이, 정말 물건이로구나. 우리 D그룹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겠어. 허허, 알겠네. 자네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어찌 모르겠나. 정말 우리 D그룹의 앞날에 밝은 희망이 보이는군. 좋네. 자네의 뜻대로 하게. 지금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언제든 자네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내게 연락하게나. D그룹의 문은 언제나 자네를 향해 활짝 열려 있을 테니. 지연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미소가 환하게 피어올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여 D그룹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블룸 카페는 여전히 많은 손님으로 붐볐고 지연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 안팎으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D그룹 직원들의 태도였다. 이제 그들은 지연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공손함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카페 출입 자체를 피하는 듯한 어색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총각,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단골 손님인 듯한 한 노신사가 지연에게 말을 걸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가끔 변장을 하고 카페에 들러 지연의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는 정석현 회장이었다. 지연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한숨을 살짝 내쉬었다. 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러게요. 제 정체가 그렇게 알려진 뒤로는 다들 저를 너무 어렵고 불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정 회장은 지연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냈다. 시간이 약이겠지.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니까.
그날 오후 카페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지연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순간 깜짝 놀랐다. 한 달 전 자신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무시했던 바로 그 신입사원 중 한 명, 김준호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가장 고압적이고 아나무인이었던 인물로 지연의 기억 속에 똑똑히 남아 있었다. 준호는 마치 죄인처럼 잔뜩 주눅이 든 채 망설이는 걸음으로 카운터에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부끄러움, 그리고 일말의 용기가 뒤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잔뜩 어색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 달 전에 그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지연이 묵묵히 음료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정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말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연이 막 준비된 커피를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김준호 씨,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준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일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 실시한 특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지난 2주 동안은 지방의 한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러셨군요. 어떤 점들을 배우고 느끼셨는데요?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이나 현재 처한 상황, 지위 같은 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지연 씨가 우리 그룹 창업주님의 외손녀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김준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사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거든요. 준호가 그제야 살짝 고개를 들어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정지연 씨도요? 어떤 것을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거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하하, 농담이고요. 저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요. 준호는 지연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이해와 성찰의 빛이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지연 씨,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커피를 들고 돌아서서 막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지연이 그를 불렀다. 김준호 씨.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네? 앞으로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함부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인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연이 따뜻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잠시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곱씹어보는 듯하더니 이내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용히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리라고.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정석현 회장은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섰다. 나직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그래, D그룹의 미래가 아직은 밝구나.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저런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D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핵심 이사진 발표가 있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임직원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다음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정석현 회장이 예전보다 더욱 희끗해진 백발을 하고 연단에 들어서자 장내의 모든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이제 명예회장으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신적 지주였다. 그의 뒤를 이어 우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의 정장을 갖춰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연단에 올라 정명예 회장의 옆에 섰다. 존경하는 D그룹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명예 회장이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높였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우리 D그룹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시도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 인바이런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ESG 경영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임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정명예 회장이 옆에 선 젊은 여성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중차대한 D그룹의 ESG 경영을 총괄하고 이끌어갈 새로운 사내이사로 부임하실 분을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정지연 신임 이사입니다. 정지연 이사가 차분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몇 년 전 블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애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깊어진 눈빛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세상을 보는 따뜻한 온화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D그룹 임직원 여러분. 새로 ESG 경영 담당 이사직을 맡게 된 정지연입니다. 앞으로 D그룹이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유난히 감격스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정지연 이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블룸 카페에서 지연에게 무례를 범했던 신입사원 김준호였다. 그는 이제 어엿한 D그룹의 핵심 부서 팀장이자 중간 관리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날 카페에서의 잊을 수 없는 사건 이후 그는 정말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했고 무엇보다 부서원들과 동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일했다. 그 결과 그는 꾸준히 능력을 인정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정지연 이사가 먼저 김준호 팀장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김준호 팀장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김준호 팀장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 네. 물론입니다. 이사님. 이사님이라니. 아직도 좀 어색하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지연 이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하, 저도 아직은 이사라는 직함이 좀 어색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랜만에 우리 블룸 카페에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실래요? 문득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를 나와 그 익숙한 골목길의 블룸 카페로 향했다. 블룸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더 많은 D그룹 직원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 있었다. 카페 직원들은 이제 이곳의 오랜 단골 손님이 된 정지연 이사와 김준호 팀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향긋한 커피 향을 음미하던 정지연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준호 팀장님, 사실 제가 이번에 ESG 경영팀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석현 명예회장님께서 특별히 팀장님을 강력하게 추천하시더군요. 김준호 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눈으로 정지연 이사를 바라보았다. 네? 저를요? 명예회장님께서요? 네, 명예회장님 말씀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변화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지연 이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저 역시 김 팀장님의 지난 몇 년간의 업무 평가와 동료들의 평판, 그리고 뛰어난 성과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일해오셨더군요. 김준호 팀장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이사님께 저질렀던 그 어리석고 무례한 행동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지연 이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김 팀장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아닐까요? 그리고 김 팀장님은 지난 몇 년간 정말 진정으로 변화하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D그룹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ESG 경영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호 팀장은 벅차오르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사님, 제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연 이사가 커피 잔을 들어 김준호 팀장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좋아요. 앞으로 우리 서로 배우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멀리서 창밖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던 정석현 명예회장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몇 년 전 그 작은 블룸 카페에서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필연적으로 목격했던 그 사소한 사건은 이제 D그룹의 낡은 문화를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인연의 힘은 실로 위대하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신이나 배경,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진심 어린 존중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회장이라는 높은 시선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관찰과 성찰이 한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이다. 블룸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무시당했지만 그녀는 결국 회장님의 눈과 마음을 움직여 그룹 전체를 변화시킨 진정한 리더이자 숨겨진 보석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 김준호 팀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